이제야 자유다. 55세, 30년간 다닌 회사를 퇴직하면서 손에 쥔 퇴직금 3억. 그동안 쳇바퀴 돌듯 일만 하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본 인생이었다. 드디어 모든 걸 내려놓고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다. 이제는 여유롭게 세계 곳곳을 누비며 삶을 즐기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철학적인 사색을 하는 낭만적인 노후가 시작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5년 후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 깨달았다. 남은 돈은 고작 몇백만 원. 이제 뭐하지? 여행은 끝이 났고 돌아온 현실은 냉혹했다. 집세, 생활비, 의료비 등 은퇴 후 지속적으로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지만 새로운 수입은 없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나이 60을 앞둔 중년을 반기는 곳은 많지 않았다. 결국 남은 것은 아름다운 추억뿐이었고 노후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퇴직 후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무작정 떠났다가는 꿈꾸던 노후가 현실적인 생존 문제로 바뀌는 순간이 온다. 오늘은 은퇴 후 5년 동안 여행을 다닌 55세 회사원의 이야기를 통해 퇴직금만 믿고 떠났을 때 겪게 되는 문제와 노후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사례 1. 퇴직금만 믿고 여행하다가 빈털터리가 된 57세 김씨. 김씨는 55세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3억을 받았다. 그중 1억은 남은 대출을 갚고 나머지 2억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는 꿈을 실현했다. 처음 12년은 정말 좋았다. 유럽, 동남아, 미주 대륙을 돌아다니며 호텔에서 묵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했다. 문제는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하루 숙박비 10만 원, 식비 5만 원, 교통비, 관광비용 한 달에 기본적으로 50만 600만 원이 나갔다. 퇴직금 2억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3년 차에 접어들자 5천만 원도 채 남지 않았다. 결국 57세가 되었을 때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문제는 다시 취업을 하려 해도 나이 든 중년을 받아주는 회사가 없었다. 결국 그는 소일거리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활을 이어갔다. 좋은 여행은 좋지만 퇴직금만 믿고 무계획적으로 떠나면 결국 생계 문제로 돌아온다. 여행을 하더라도 수익이 지속되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2. 사례 2. 조기 은퇴 후 세계 여행을 떠난 50대 박 부부. 결국 생활비 걱정에 한국으로 복귀. 박 씨 부부는 52세에 조기 퇴직을 결정하고 퇴직금 4억 원을 가지고 동남아로 떠났다. 현지 물가가 싸서 오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었다. 처음에는 한국보다 저렴한 생활비가 매력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변수가 생겼다. 비싼 외국인 병원비, 비자 문제로 3개월마다 한 번씩 출국해야 하는 비용, 예상보다 높았던 임대료와 생활비. 결국 5년 후 퇴직금이 거의 바닥났다. 부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 집을 구할 돈도 부족했다. 결국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며 남편은 경비 일을, 아내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을 하며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좋은 해외 장기 거주는 계획 없이 떠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반영구적 거주가 가능한 방법,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지, 비자 문제는 없는지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3. 사례 3. 퇴직 후 여행도 하고 노후 생활도 안정적으로 준비한 60세 이씨. 이씨는 55세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3억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바로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 먼저 다음과 같은 노후 대비를 했다. 퇴직금 중 2억은 투자, 배당주, 연금 저축펀드, 월세 수익. 1억은 생활비와 여행 경비로 배분. 파트타임 온라인 강의로 매월 150만 원의 소득 유지. 그는 이렇게 준비한 후 23개월씩 단기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을 하면서도 월세 수익과 배당금이 꾸준히 들어왔고 온라인 강의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었다. 덕분에 그는 퇴직금이 줄어드는 스트레스 없이 여행도 즐기고 남은 인생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다. 좋은 은퇴 후 여행을 하고 싶다면 수입원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여행을 가기 전에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결론: 퇴직금만 믿고 여행, 현실적인 노후 설계를 먼저 하자. 은퇴 후 여행은 로망이지만
무계획적인 여행은 금방 현실적인 생계 문제로 이어진다. 퇴직금만 믿고 여행을 떠났다가는 몇 년 후 돈이 바닥나고 재취업도 어려운 노후 파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퇴직금은 분산 투자. 여행 전 일부 금액은 투자해서 지속적인 소득을 확보하자. 배당주, 월세 수익, 연금 등. 2. 소득원을 만들자. 온라인 강의, 블로그, 투자 수익 등 작은 소득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부담이 줄어든다. 3. 여행은 장기 거주형으로 단기 고급 여행보다 현지에서 머물며 최소 비용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고려하자. 은퇴 후 5년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 결국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당신의 은퇴 후 여행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제부터라도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자. 퇴직 후 5년 여행을 넘어선 현실적인 노후 설계법. 마이너스 퇴직금만 믿지 마라. 지속 가능한 삶을 설계하라. 퇴직 후 5년간의 여행.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본다. 하지만 앞선 이야기처럼 무작정 떠났다간 5년 후 남은 건 추억뿐, 통장은 텅 빈 현실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여행을 꿈꾸는 건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인데 오히려 돈이 바닥나고 불안한 미래를 맞이한다면 그것이 과연 성공적인 은퇴일까?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여행을 꿈꾸면서도 노후를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이야기해 보겠다. 1. 퇴직 후 여행을 떠나기 전 지속 가능한 수입을 확보하라.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 때 얼마를 써야 할까? 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아끼느냐가 아니라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느냐다. 여행 후 돌아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1. 투자로 패시브 인컴 수동 소득 만들기. 퇴직금 3억이 있으니 여행하다 돌아오면 뭐라도 하겠지.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것이다. 월세 수익 확보. 퇴직금을 전부 여행 경비로 쓰기 전에 소형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을 구입해 월세 수입을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원룸을 구입하고 월 50만 원의 월세를 받는다면 여행 중에도 일정한 생활비가 충당된다. 배당주 투자.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거의 없지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연 45%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1억 원을 배당주에 투자하면 연 40만 500만 원, 즉 월 4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생긴다. 여행 전 반드시 체크할 것. 퇴직금의 50% 이상은 미래 소득을 만들 투자에 사용한다.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도록 투자 구조를 만든다. 여행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한다. 2. 여행 후 남은 삶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라. 퇴직 후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공통된 후회는 돈도 돈이지만 다시 일할 곳이 없다는 게 문제다라는 점이다.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현실적인 생활비가 필요해진다. 하지만 50대 후반 60대 초반이 되면 취업할 곳이 점점 줄어든다. 나이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고 결국 단순 노동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릴 수도 있다. 이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라이프워크 준비하기. 라이프워크 LIFEWORK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평생 할 수 있는 나만의 직업을 의미한다. 여행을 떠나기 전 다음과 같은 소득원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여행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온라인 콘텐츠 창작,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출판 등을 통해 여행 경험을 기록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을 받거나 유튜브를 통해 퇴직 후 여행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프리랜서 강의 앤드 컨설팅. 퇴직 전에 직장 경험을 살려 강의나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T 업계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온라인 코칭을 하거나 회계 전문가라면 개인 사업자를 위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재능을 활용한 사이드 잡. 그림을 잘 그린다면 온라인 수업을 열거나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도 있다. 영어가 가능하다면 해외여행 가이드나 번역, 통역 일을 할 수도 있다. 여행 후에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일을 만들자.
3. 은퇴 후 여행, 장기 거주형으로 바꿔라. 은퇴 후 무작정 떠나는 여행보다 장기 거주형 여행이 훨씬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하다. 3. 장기 거주형 여행이란 비싼 호텔 대신 현지에서 살아보는 방식으로 바꾸자. 예를 들어 동남아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로컬 생활을 경험하면 숙박비와 생활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짧고 비싼 여행 vs 장기 거주 여행 비교. 여행 방식 하루, 숙박비 한 달, 생활비 총 비용 3개월 기준. 고급 여행 호텔 위주 1020만원 40만 500만원 약 1500만원. 장기 거주 현지 생활 25만원 10만 150만원 약 450만원. 장기 거주형 여행을 하면 여행비를 13 이상 절약할 수 있다. 또한 한 곳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여행 중에도 현지에서 작은 일거리를 찾을 수도 있다. 여행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결론 여행도 좋지만 은퇴 후 삶을 위한 철저한 설계가 먼저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여행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무작정 떠났다가는 결국 돈이 바닥나고 돌아왔을 때 생활비 걱정에 다시 일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여행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1. 퇴직금으로 소득이 지속되는 구조를 먼저 만든다. 월세, 배당주 등. 2. 여행 후에도 할 수 있는 라이프워크를 준비한다. 온라인 창업, 강의, 컨설팅. 3. 무작정 떠나기보다 장기 거주형 여행을 선택해 비용을 줄인다. 퇴직금으로 여행하다 돈이 바닥나서 돌아오는 삶이 아닌 여행도 즐기면서 지속 가능한 노후를 유지하는 삶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의 은퇴 후 여행은 단순한 소비가 아닌 진짜 자유로운 인생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